네, 지금부터 서울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 신소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의회가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통과시킨 서울런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자 34개 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그리고 기자님들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총 4분께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순서대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홍민정 공동대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및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영태 대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님의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개 교육단체는 오늘 서울시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서울런 사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예산으로 36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약 58억 원 중 22억 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고려할 때 이 자리에 모인 교육단체들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런 사업은 소득계층 간 교육비 격차 심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오늘 모인 교육단체들은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력 격차 해소를 이끌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나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 먼저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학력 저하가 발생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습 공백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해줄 조력자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학습 공백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사업을 죄송합니다. 그 결과에 맞는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해주느냐가 학력 저하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인강을 탑재하고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었지만 받을 것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공백을 진단하고 공백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 이루어야 할 학업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 이한 적합한 학습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 공백이 누적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라면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학습 공백 시점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회도 이 부분을 인정해 서울런 사업 예산 중 교육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의회가 밝힌 것처럼 서울시 평생 교육 프로
서울시 교육청, 이학습처, EBS 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급별,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가 즐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 모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각종 포털의 검색만으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는 차고 넘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 중복성을 이유로 플랫폼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콘텐츠 제작 예산을 승인한 서울시의회의 결정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물론이고 제작된 콘텐츠마저 홍수인 시대의 말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런 사업 계획을 보면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민간 유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명 저소득층 일타 강사 인강 제공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교육업계가 제작한 콘텐츠는 공적인 영역인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경우 사교육업계의 직간접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교육 조장 행위로 읽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의 보완제 역할로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교육 업계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기관이 나서서 공교육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로 비춰질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 EBS 인터넷 강의 강사로 학원 강사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성 훼손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고 현재는 역량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EBS 강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서울론 사업의 방향은 시대착오적인 행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 학습에서 소외되어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 공백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교육청과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받아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저희 교육단체들은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이 저소득층 교육 격차 해소에 사용하되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업 수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교육 격차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학습에서 소외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과 가정 배경으로 인해 학습 공백이 누적된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교육청, 단위학교가 협업해 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더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과 규모가 결정된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습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혹은 전문가에 준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우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초학력이 낮거나 학습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학습에서 소외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 동기를 강화해주고 실제적인 학습 방법과 어떤 컨텐츠를 활용할 것이 좋을지 등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움을 원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지원 인력을 매칭해주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인터넷 강의가 아닌 학습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와 일정 자격 수준에 도달한 학습 지원 인력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 구축보다 훨씬 실효성 높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단체들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및 코로나발 교육격차라는 팬데믹 시대의 과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서울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과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사업 수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고 연대 요청에 손잡을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7월 5일 34개 교육단체. 네, 다음은 학부모와 교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성남 서울지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현석 서울지부장,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참교육학부모회 송성남 서울지부장입니다. 서울런이 부활한 이유는 시의회 제301호 301회 본회의 회의록에서 송재혁 위원장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으로 통칭되는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과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차별성 그리고 중복성, 공교육 정상화에 미칠 영향과 교육감의 고유 사무 등에 대한 염려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신임 시장의 시정에 협력하고 상생 협치하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의 소요 예산 중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다만 서울런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만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서울런 사업을 추진해서 안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타협했음을 인정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이 시민이 아닌 신임 시장과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서울 시민이자 학부모인 우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 업체를, 민심보다 신임 시장과의 협력을 선택한 시의원들의 서울런 지원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현장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서울런 사업이 전면 수정될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합니다. 보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만 3번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사교육 업체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부터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과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인정한 서울런 사업의 한계와 서울시에 촉구했던 요청 사항에 대해 책임 있게 견인해내길 바란다. 견인해내길 바란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전교조 서울지부장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런이 아니라 학교론, 사교육론을 하겠다는 서울시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를 용인한 서울시 의회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커지는 학력격차 해결 방안으로서 서울시는 일타 강사들의 인강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며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입니다. 훌륭한 인강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격차가 발생했단 말입니까? 원격 플랫폼이 없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움이 느린 학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유들을 다 버려두고 서울시는 학원이 주도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어이없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런 어이없는 사업의 예산을 일부 감축하기는 했지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다 못해 공중부양할 상황입니다. 그냥 두기에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나치게 위험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업자를 지원하고 학교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식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교육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 눈에 훤합니다. 지금 학원가는 학생 수 감소와 불황의 여파로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척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울로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서울로는 학원론이고 사교육론입니다. 서울시는 계획된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론 사업이 가지는 우려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서울시장과의 협치를 이야기하며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책임지고 서울론 사업의 진행을 막고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론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는 책임지고 서울론 산업을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36억,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거 누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일타 강사의 강의 콘텐츠를 듣게 해주겠다니 참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등에서 지금껏 쭉 해온 사업입니다. 이미 있는데 저는 서울시가 이런 걸 또 하겠다라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교육 쪽에서 어떤 표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목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어떤 아이들이 수업을 쫓아오지 못했는지, 혼자서 자기 학습을 관리하지 못했던 학생들, 그럴 힘이 부족했던 학생들, 바로 이 아이들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일타 강사 수업 듣게 하면 다르겠습니까? EBS 수능 특강 사업 대입 준비 차원에서 보면 나름 괜찮은 콘텐츠들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 학습으로 만들어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학습을 시작하고 관리하고 또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갈 꾸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힘,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동영상 콘텐츠가 아니라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지지, 그리고 개별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대표적으로 내놓은 1호 교육 정책이 사교육 일타 강사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니요. 학교가 아무리 부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으셨어야지요. 사교육 일타 강사 수업이라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 시스템은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사적 시스템을 인정하고 강화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서울시장이 앞장서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서울시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서울론 사업 즉각 철회하고 수정하고 학교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지 제대로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하신 기자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끝으로 서한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